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토요일입니다. 밤사이, 그죠. 이 밤사이 또 다우 나스닥이 한 5%대 이상 급락을 했어요. 이틀 연달아 급락. 많은 사람들이, 그죠. 또 휴일을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공포 분위기.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뭐 크게 멀리 보면 일단은 국내 이제 우리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 어떤 그 탄핵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래 보면 어떤 국론 분열 이런 쪽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승복이라는 개념, 그죠? 그 개념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죠? 이 불필요한 어떤 투쟁. 우리는 어찌 보면 그죠 한 3달, 4달 요 정도의 많은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은 끝없이 요동치는데 급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불필요한 그죠 국력 낭비를 그죠 이 국력을 엉뚱한데 소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봉합이 돼야 돼요. 승복하고. 근데 이 오늘 토요일 일요일 어떤 주말 이쪽에도 아마 전국이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쨌거나 그죠 이 결과가 발표 나고 나니까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이 소위 정치 테마. 정치 테마. 뭐 물론요 저도 예전에는 테마 참 많이 했는데 또 요즘도 뭐 하긴 해요. 하는데도 극히 제한적이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좀 구별을 하자 이런 주의인데 또 어떤 바닥에 있는 거 실적도 좋고 바닥에 있는데 우연히 정치에 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시장이 어떤 엮어버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정치 테마를 목적으로 뛰어드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하겠죠. 하지 말았죠. 가도 그죠? 뭐 가면 가는갑다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덤벼들면 안 돼요. 그 앞전에도 그죠? 동신건설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회사 스토리는 왜 그렇다. 근데도 시장 반응은 어때요? 시장 반응은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유통 주식수 작고 소형주고 하니까 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만 몰려도 급등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돈 낳고 돈 묻게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바보가 더 바보한테 비싸게 파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신건설 그죠? 설명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에요. 근데 동신건설이 예전에 그 안동에 있었어. 근데 지금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해갔어. 이제는 안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그냥 습관적으로 막 사는 거야. 그지? 매출액이 한 600억도 안 돼요. 아주 영시한 업체죠. 근데 시가총액이 막 한 5천억대. 말도 안 되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테마예요. 그러면요, 같이 덤벼드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어릴 때, 뭐, 아재 개그, 요즘 아재 개그라죠. 그런 식으로 막 할 때 보면, 이 정신병을 하면 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바나나를 까서 바닥에, 바나나를 까서 소금을 막 뿌리더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또 바나나를 까서 소금을 뿌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의사가 그걸 가만히 옆에 보다가
아니 왜 바나나를 버리느냐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이 소금 묻은 바나나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바볼까요? 주식시장 테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많다는 거죠. 동신건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또 최근에 뜨는 건 뭐죠? 오리엔트 정보. 얘도 보면 그죠? 자회사가 오리엔탈 그 시계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오리엔탈 전국의 자회사 오리엔탈 시계에 담임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된 거예요. 황당하죠? 웃기죠? 테마란 걸요, 알고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저걸 산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요. 사고 먹었다고 좋아하죠. 한때는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이제 후보가 막 뭔가 좀 각광받는 어떤 그런 시절에 대선 테마 하면 툭 하면 안철수 테마 해서 확 움직이는 종목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종목은요, 안철수 와이프가 아가씨 때 다닌 회사라고 테마를 엮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살 수 있나요? 지가 차죠.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 좋은 회사면 뭐 겸사겸사 살만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런데 거품이 잔뜩 끼가 있는 거를 내가 그걸 사서 더 바보를 찾아내는 게임을 해야 되겠냐? 그거는 주식이 아니고 투기예요. 그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뭐 아쉽다. 물론 질문을 하니까 설명은 드려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그렇지만 바보 같은 짓이다 했죠. 형지그룹 한 3개인가 있죠. 확 이재명 테마로 급등을 해요. 왜? 이재명 테마가 왜 만들었어요? 대선 후보 때 교복 무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게 테마가 아직도 형성되어 있어. 바보 같은 짓이죠. 출산, 그죠? 요즘 또 대선 이제 어떤 탄핵 결정됐으니까 조기 대선 모드로 흘러가겠죠. 조기 대선 모드로. 그러면 뭐 한 6월 3일이 뭐 가장 유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결국은 무조건 공통분모가 있죠. 그건 뭐죠? 출산 대책. 그래 되면 또 그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죠. 근데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맨날 뭐 국회의원 선거다 아니면 대통령 선거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죠? 아가방, 꿈비, 저출산 대책. 후보가 나와서 말 한마디 한다고, 그죠? 없는 애가 생기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결혼을 했어. 임신을 했어. 애가 태어났어. 그 옷이 팔릴 때까지 그 기간 계산해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물리고 누군가는 먼저 사서 혹시 오르지 않을까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테마죠. 테마.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나 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사납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대선 후보들 나와서 뭐 저출산 대책 떠드니까 그때 되면 또 오르니까 그거의 끝없는 반복. 과연 그게 사는 게 맞는지. 경험이 많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한다는 거 그거는 못하죠. 왜? 저는 바보 같은 짓을 생겨요. 그거는요, 적당히 그냥 로또 번호 하나 불러주는 게 훨씬 현명할 줄 몰라요. 로또는 떨어져 봐야 5천원 있지만, 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는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수준이 되게 낮아요. 주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도 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이게 어떤 거품이 많다 싶으면 안 보는 게 그냥 최선책이죠. 느낌상 경험상 이거 움직이겠다 가겠다는 보이지만 그래도 안 해요. 매매를 아예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주식을 오래 하는 방법이니까. 저는 그러시네요. 최근에 그죠 이하공영 그죠 거래 정지됐죠. 대선 테마 단골이에요. 대선 테마 단골. 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하면서 막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단골 손님이죠. 개인들이 특히 좋아해요. 물린 사람은 다 개인들밖에 없어. 지금부터는요. 테마 정말 위험해요. 왠지 알아요? 실적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서울은 덜 할 거예요. 서울을 제외한 많은 지방 도시들은 그 도심지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점포가 비어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최근에 2024년 결산 보고서를 쫙쫙 보다가 보니까 그 건설업종이 되게 안 좋아요. 그 이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막 어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복구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혜주가 뭘까? 단순하게 쓰레기 처리 업체 우리 흔히 잘 알죠. 한 세 종목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업종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 그거하고 약간 틀리죠. 왜? 이 산불 피해 이런 것들은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어떤 독성 물질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폐기물하고는 좀 틀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규모 토목 건설 이런 쪽으로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 건설주를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어떤 쭉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심각해요. 와, 조만간에 이 우리나라 이 건설 업체들이 한 몇 개는 무너지겠다. 심각하구나. 발 빠른 데는 벌써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직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어떤 회사는요, 건설 부분 자체 부서를 아예 없애버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 정리하고 다 먼저 진행을 시키는 거죠. 부동산 PF가 항상 내관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건설회사가 자발적으로 벌써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주식시장에도 파급이 영향이 있겠다. 이거 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024년 결산보고서를 쭉쭉쭉 보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심각해요. 와, 2개 중에 1개는 적자. 근데 그것도 보면요, 어거지로 버틴 거야. 그동안 쌓아둔 돈 빼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낸 거예요. 와, 이거 되겠나? 이거 살아나겠나? 와, 이거 좀 심각하다. 그런 기업들이요. 2 중에 하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예 안 하겠다.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는데도 우리가 단순하게 흑자가 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월급 500만 원 타면 한 달에 식자재가 한 100만 원을 써. 그러면 그 식자재 100만 원 비용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쭉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흑자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500만 원을 타놓고 이래저래 막 쓰다 보니까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여유가 남아. 그래서 그 50만 원을 저금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 달에는 남아있는 게 200만 원이 남아있어. 그럼 맨날 이익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 퍽 남아있어. 이게 뭐지? 그럼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보고 실적 좋네, 주식 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인,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거는요, 흑자가 났는데도 침체형이 있어요. 어떠냐? 내가 짜장면 집을 하는데, 그죠? 맨날 그 어느 정도의 원자재는 사놓고 비축을 해둬야 돼요. 언제 쓸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밀가루도 항상 한 10개는 딱딱 저장을 해도. 근데 이 밀가루 10개는 재고죠, 재고. 이거를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돼. 그 전까지는 그냥 재고로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나갔는데 이익은 아니야. 근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일정 부분의 재고는 항상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짜장면 가게가 저번 달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익이 한 3-4배로 확 뛰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밀가루를 더 이상 안 샀어. 배달하는 업체에서 사장님 이번 달 밀가루 10포대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 포대만 주세요. 왜요?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없어요. 어차피 갖다 놔봐야 안 팔려요. 한 포대만 달라. 그래서 맨날 재고가 10개씩 이렇게 쌓이다가 한 개만 딱 잡아놨어. 그럼 어때요? 지금 계속 나가는 돈이 안 나갔죠. 그게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분기부터는 급감을 해요. 항상 어떤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이유를 알아요. 흑자가 나도 이유, 적자가 나도 이유. 적자가 나서 주가가 계속 내려앉았는데 그 적자 난 이유가 그죠?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었더라. 그래서 적자 난 거야. 그럼 그거는 엄청난 기회다 그랬죠. 그죠? 부자라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A라는 회사는 보니까 자산이 1억이 있어. 지금 현재 현금이 1억을 갖고 있어요. B라는 회사를 보니까 지금 1억이 빚이 있어. 1억이 빚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1억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속을 들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대출받은 거야. 이 회사는 1억 빚이 있는데 보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억이 부족해서 1억 대출받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산보고서라는 것을 중요하다,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조기 대선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테마가 돌고 끝없이 돌고 할 거예요. 이래서 오르고 저래서 오르고 저출산 대책이라 오르고 뭐 노인복지 오르고 뭐 오르고 여기다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공약하니까 건설주들이 확 올라. 건설주들이 다 오르고 나니까 팔아먹고 나서 세력이 그래요. 거기는 강도 없는데 왜 다리를 놔? 그냥 길로 다니면 되지. 가면 건설주들이 확 폭락을 해요. 가면 또 후보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면 또 물 관련 회사들이 또 확 급등을 해요. 이게 대선 테마예요. 이게 정치 테마예요. 무슨 김씨라고, 뭐 본관이 같다고, 뭐가 같다고. 뭐 적당히 뭐 잘 먹고 잘 빠져나오면 뭐 그게 위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잘못하면 상대당하는 거. 어느 해보다 힘들어요. 지금은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정치 테마 뭐 해도요, 뭐 적당히 탈출할 기회는 줘요.
근데 이번 2025년도부터 지금부터는요, 앞서, 그죠? 계엄령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한 3-4달의 공백이 있었죠. 직무정지 상태니까 이 기간 동안 모든 게 멈춰 있었어. 그러니까 자영업자 아니면 이 어떤 기업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는 더 큰 악재에 묻혀서 안 나타난 거예요. 대선이라는 건요, 공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이라는 것은 상호 비방도 같이 나와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끝없이 서로를 공격하겠죠.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숨어있던 악재들이 또 다 펼쳐져요. 어쨌거나 싫든 좋든 이 나라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딱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 있어야 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능하든 유능하든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그럼 조기 대선 빨라봐야 가면 6월 3일이겠죠.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그 위에 뭐 정권 인수인계 쭉 하고 팀 꾸리고 하다 보면 올 전반기는 그냥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그 전반기 동안 많은 기업들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힘들어 할 거예요. 주식을요,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어. 물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도 되죠. 기회를 줘요. 그런데 망해버리면,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힘들어. 역대급으로 힘들어. 환율은 IMF 수준이야.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요. 결산 보고서 보다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한번 이래 전화를 해보고 하면 좀 이야기를 해줘. 이 부분 결산 보고서 보다 보면 이렇고 질문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어보면 오히려 황당해.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줘. 이렇다. 아,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전반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반기는 다 가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관세 전쟁 끝없이 심각하죠. 밤 사이에, 그죠? 다우 나스닥이 폭락과 폭락을 거듭을 하고.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주식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각국마다 다 틀려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래 보면, 이 미국이란 회사에서 주식이란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약간 사서 묻어둔다, 저장해둔다. 그러니까 저금처럼, 저축처럼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주식이란 의미는 나무를 심는다, 이런 의미. 오늘 식목일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주식을 사면 나무를 심듯이 성장을 기다린다. 나무 심자마자 뭐야, 과일도 안 열리고 바로 쭉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왜? 소위 단타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는 의미는 뭘까? 그죠? 예전에 보면 우스갯소리로 술주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단타 쳤어, 그날 장이 끝나면 술 마시는 거, 이게 주식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지금 이 시기에 막 주식이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는 알죠. 관세 정치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도 없는데 나는 100% 주식을 갖고 있고 다 물렸는데 나는 징글징글한 국장을 떠나서 작년 연말에 서학개미로 개종을 하고 미국 주식이 다 올인을 했는데 다 물렸다. 그죠? 작년 연말에 그런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아직도 국장 하냐고. 그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직도 국장해? 미국 주식은 돈 복사기. 사나면 무조건 올라. 떨어지면 더 사고면 돼. 물릴 필요가 없어. 매달 적립식으로 무조건 사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결과론이죠. 지금 어때요? 그 당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사상 최고가에 다 샀어. 그리고 사상 최저가에 국장 주식을 다 팔은 거죠. 어때요? 결과는 최악이죠. 망고불변의 진리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에 있어서 비싼 거는 최고 악재, 싼 거는 최고 호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싼 거와 싼 거를 구분을 하고 싸다 싶은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대외 환경을 보면서 그거를 언제 살 것인지 타이밍만 잡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는, 그죠? 어지럽히는 건 뭐죠? 트럼프 관세죠, 관세. 그럼 왜 그런가?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차트 펴놨고 여기서 지지선이고 여기 저항이고 테슬라가 밤사이 10% 빠졌는데 전저점 선 쭉 꺼가지고 여기까지 빠질 것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니, 그죠? 가장 게으른 사람이 차트 보고 결정하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의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물론 나는 뭐 차트로 해가지고 선 꺼가지고 그거 해가 떼돈 벌었다. 뭐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 항상 그래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는 순간 망해요. 또 내가 망해도 남을 원망하게 돼. 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망해도 지가 선택하고 지가 망해야 후회를 안 해요.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안 사면 돼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대선하니까 무조건 꿈비 사야지. 아가방 사놔야지. 그죠? 예전에 저도 그랬다 생각하니까요. 좀 요즘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부끄러워요. 지금 한 6년, 7년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조금 여유도 생기고 세상도 보이고 이런 게 주식이었구나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때 주식을 사는 건지 어떤 때는 기다리는 건지 어떤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내가 한 60세 이후에 어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왔구나. 나는 이제 멀지않아 다가올 60세 이상의 그 시기를 대비하는 그런 주식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둬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저보다 연배이신 선배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겨요. 또
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냥 성격이 또 온화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기회에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내가 이런 주식은 배당으로서 꼭 사놔야 된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하다. 이런 주식을 타이밍을 잡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이때 되면 이걸 사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는 생각나는 주변에 고마운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주식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 그죠 어떤 시니어 새마을금고 그나마 조금 그죠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얹어줘요. 뭐 시중 대형 은행들도 보면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또 본인이 직접 가입도 하고 하니까 근데 한 2.7% 거기 세금 떼고 나면 짜잘히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실제 한 1점 몇 프로씩 돼요. 1점 몇 프로의 이자 소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죠. 배당. 근데 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뭐죠?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면 배당 소득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런 주식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배당도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번에 상법이 통과되는 거 불발됐죠. 실패야.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조기 대선이야. 조기 대선이 뭐냐? 상법 개정 또 당연히 들고 나요. 민주당에서 단독 발의해가지고 상법 올렸는데 대통령 권한 한 총리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 물론 이 상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좀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시기에는요. 이번 폭락 시기에는 어찌 보면 60대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고배당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길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네, 간단하게 우리 국내 사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